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오늘은 작은 별 루미와 달빛 마법이라는 동화를 들려줄게요. 깊고 고요한 밤,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한 하늘에서 작은 별 루미의 이야기가 시작된대요. 어두운 밤에도 조용히 빛나는 별, 루미는 어떤 마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루미와 함께 신비로운 밤하늘로 떠나볼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깊고 고요한 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빛나는 별, 루미는 언제나 하늘 구석에서 소리 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루미는 작은 별이라 멀리서 보면 눈에 잘 띄지 않았어요. 반짝이는 친구 별들은 항상 하늘 한가운데에서 빛나며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죠. 어느 날 밤, 달님이 조용히 루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루미야, 너도 우리 별들처럼 더 환하게 빛나고 싶니? 루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난 너무 작아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요. 달님은 루미를 다정히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모든 별은 저마다의 빛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건 네가 누군가를 비춰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란다. 그날부터 루미는 밤마다 혼자 어두운 곳을 찾아갔어요. 큰 별들이 닿지 못하는 숲속길, 작은 새가 길을 잃은 나뭇가지 위, 잠들기 전 슬퍼하는 아이의 창가 곁에, 루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살며시 빛을 비춰주었어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지만 루미의 빛을 받은 이들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별들이 구름에 가려 밤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별들이 사라지자 모든 세상은 캄캄해졌고 동물들도 길을 잃고 아이들도 무서워했어요. 그때 작은 루미가 밤하늘 한가운데로 천천히 떠올랐어요. 크고 환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루미를 더 밝게 빛나게 해줬어요. 루미의 조용한 빛은 길을 잃은 동물들과 창가의 아이들을 하나씩 밝혀주었고, 달님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작은 빛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등불이 된단다. 그날 밤부터 누구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다른 별들 사이에서 조용히 빛나는 작은 별 하나를 볼 수 있었대요. 그날 이후로 작은 별 루미는 여전히 하늘 어딘가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어요.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꼭 필요한 곳을 밝혀주는 루미처럼 우리도 작은 배려로 누군가의 길을 밝혀줄 수 있어요. 이제 눈을 감고 밤하늘을 떠올려 보아요. 오늘도 따뜻한 꿈을 꾸길 바라요. 잘 자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동화나라 친구들. 우리 집에서 들리는 소리들 혹시 무섭게 느껴진 적 있나요?
하지만 사실은 재밌는 비밀이 숨겨져 있대요. 오늘은 소리나라 탐험을 떠나볼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덜컹 쿵쿵 윙. 우리 집은 소리나라. 민호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 때문에 무서웠어요. 엄마, 문이 덜컹거려. 귀신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소리나라 탐험을 떠나볼까? 엄마는 민호를 번쩍 안아 방문을 열었어요. 자, 문이 덜컹덜컹 하는 건 말이야. 사실은 문이 바람을 타고 춤추는 거야. 덜컹덜컹, 요리조리, 문이 춤추고 있지? 민호는 문을 살짝 밀어보았어요. 정말 문이 흔들리며 춤을 추는 것 같았지요. 엄마, 이번엔 진짜 귀신 아니야? 아니야. 바람 요정이 휘잉 피리 불고 있잖아. 엄마는 손을 입에 대고 붕 소리를 내며 장난을 쳤어요. 붕. 엄마, 이건 뭐야? 이웃집에서 물을 내린 소리야. 이웃집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중이야. 쏴! 이 소린 뭐지? 냉장고 아저씨가 배고파서 윙 하고 배꼽 시계를 울리는 거야. 엄마는 냉장고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호는 냉장고 문을 열어 요거트를 꺼냈어요. 냉장고 아저씨, 맛있는 간식 고맙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방에 누워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은 정말 재미있는 소리나라야. 그리고는 덜컹덜컹 쿵쿵 붕 윙 소리를 흉내내며 즐겁게 잠들었답니다. 동화나라 친구들 안녕. 오늘도 포근한 꿈나라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됐나요? 부드러운 바람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꿈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바람이 들려주는 꿈 이야기. 포근한 밤, 작은 마을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살고 있었어요. 바람은 매일 밤 아이들의 창가를 살며시 스치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늘은 어떤 꿈을 꾸고 싶니? 바람은 나뭇잎을 살랑이며 말했어요. 작은 소년 하늘이는 창문을 살짝 열고 대답했어요. 나는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싶어. 그러자 바람은 하늘이를 부드럽게 감싸며 속삭였어요. 그럼 내 손을 잡고 꿈나라로 가보자. 하늘이는 눈을 감고 바람의 부드러운 손길을 따라 하늘 높이 떠올랐어요. 발 아래에는 푹신한 구름 침대가 펼쳐졌고 반짝이는 별들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 하늘아, 우리와 함께 놀래? 별들이 반짝이며 말했어요. 하늘이는 별들과 함께 빙글빙글 춤을 추고 달림과 숨바꼭질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바람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따뜻한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하늘이는 점점 눈이 감기더니 포근한 구름 침대 위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바람은
하늘이의 머리맡에서 살랑살랑 속삭였어요. 잘 자, 하늘아. 내일 또 멋진 꿈을 꾸자. 그렇게 바람은 조용히 떠나가고 마을에는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어요. 다음 날 하늘이는 다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불렀어요. 바람아, 오늘은 어떤 꿈을 꿀까? 바람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바닷속 꿈을 꾸어보는 건 어때? 하늘이는 바람의 손길을 따라 살짝 떠올랐어요. 눈을 감고 있던 하늘이가 다시 눈을 뜨자 하늘이는 어느새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하늘이를 반기며 함께 춤을 추었어요. 반짝이는 조개들이 속삭이며 노래를 불렀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는 조용하고 평온한 빛이 가득했어요. 하늘아, 이곳이 마음에 드니? 바람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하늘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하늘이는 바닷속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어느새 다시 부드러운 바람의 손길을 따라 구름 침대 위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멋진 꿈을 꾸었어. 고마워, 바람아. 바람은 속삭이며 대답했어요. 언제든 널 꿈속으로 데려다 줄게. 이제 편히 자렴. 하늘이는 따뜻한 이불을 꼭 끌어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밤이 마을을 감싸 안으며 모두가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포근한 이불 속에 들어왔나요? 하루 동안 참 고생 많았어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봐요. 달빛이 반짝이는 조용한 마을로 함께 떠나볼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고요한 마을에 밤이 찾아왔어요. 달림이 하늘에서 조용히 반짝이고 작은 별들이 반짝반짝 인사를 해요. 잘 자요, 친구들. 달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여요. 마을의 작은 집 창문마다 노란 불빛이 하나 둘 꺼지고 있어요. 아기 고양이도, 강아지도, 꼬마 토끼도 모두 포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아직 마을에는 작은 소리들이 남아 있어요. 쫄쫄쫄. 개울물이 노래를 부르고 사각사각사각. 바람이 나뭇잎을 간지럽혀요. 멀리서 후후 부엉이도 인사를 해요. 이 모든 소리들이 모여 마을을 재워주는 자장가가 돼요. 그런데 작은 초록집에서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엄마, 나 아직 잠이 안 와요. 작은 토끼 루루가 포근한 이불 속에서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엄마 토끼는 루루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루루야.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봐. 루루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바람 소리가 들리니 나뭇잎들이 서로 인사하는 소리야.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니 개울이 부르는 자장가야. 부엉이 소리가 들리니 잘자 루루야 하고 인사하는 거야. 루루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러네. 모두가 나한테 잘자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엄마 토끼는 루루의 이마에 살짝 뽀뽀를 해주었어요. 그래, 모두가 너에게 조용한 밤을 선물하는 거야. 루루는 살며시 눈을 감았어요. 바람소리, 개울소리, 부엉이 소리가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곧 루루는 포근한 꿈속으로 들어갔어요. 달빛 마을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깊은 밤으로 들어갔어요. 잘자 루루야, 잘자 모두들. 안녕하세요,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은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감정마법사 루루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우리 함께 조용히 귀 기울여 볼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감정마법사 루루. 옛날 푸른 숲속에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감정에 따라 몸에서 빛이 났어요. 기쁘면 분홍빛이 나고, 슬프면 파란빛, 화가 나면 빨간빛이 났대요. 그런데 이 마을에 루루라는 작은 여우가 살고 있었어요. 루루는 감정을 금방 얼굴에 드러내는 아이였어요. 우와, 장난감이 생겼다. 너무 좋아. 내 쿠키가 없어졌어. 너무 슬퍼. 이 친구가 내 그림을 망쳤어. 너무 화난다. 루루는 감정을 표현하는 건 잘했지만 조절하는 건 어려웠어요. 그런 루루를 본 부엉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루루야,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싶니? 어떻게 하면 돼요? 부엉이 할아버지는 루루에게 반짝이는 작은 병을 건네주었어요. 이건 감정을 담을 수 있는 마법 병이란다. 감정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 이 병에 담아보렴. 감정을 조절하는 마법 3가지를 알려주마. 첫째, 깊게 숨을 쉬고 숫자를 세어보렴. 둘째, 감정을 병에 넣는다고 상상해보렴. 셋째, 감정에게 말을 걸어보렴. 루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부엉이 할아버지. 어느 날 루루는 친구 몽이와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몽이가 실수로 모래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몽이, 내 모래성이. 루루의 몸이 새빨갛게 변하려던 순간 마법병이 떠올랐어요.
깊게 숨을 쉬고 하나, 둘, 셋. 루루는 빨간 감정을 병 속에 넣는다고 상상했어요. 그러자 병이 반짝이며 빨간 빛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루루는 감정에게 말을 걸어보았어요. 화야, 네가 왜 생겼는지 알아. 하지만 나는 차분해질 거야. 그제야 루루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몽이야, 다음엔 조심해줘. 그래도 괜찮아, 실수로 한 거니까. 몽이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미안해, 루루야. 다시 같이 만들까? 루루는 활짝 웃었어요. 며칠 후 루루는 맛있는 쿠키를 먹으려고 했는데 쿠키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너무 슬퍼. 루루의 몸이 파란 빛으로 변하려던 순간 루루는 마법병을 꺼냈어요. 이 슬픈 감정도 병에 넣어볼까? 병 속에서 파란 빛이 반짝이며 점점 맑은 하늘빛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루루는 감정에게 말을 걸었어요. 슬픔아, 너도 여기 있구나. 하지만 난 괜찮아질 거야. 루루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산책을 나갔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땐 좋아하는 걸 하면 기분이 좋아진대. 산책을 하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그 후로도 루루는 꾸준히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연습했어요. 화가 날 때는 숨을 쉬며 숫자를 세고 슬플 때는 감정을 병에 담아보며 위로했어요. 부엉이 할아버지가 빙글에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넌 훌륭한 감정 마법사가 되었구나. 정말요? 와, 이제 어떤 감정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루루는 감정을 잘 조절하며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동화나라 친구들, 안녕. 오늘도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은 사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끔 우리는 사과하고 싶어도 망설여질 때가 있죠. 하지만 사과를 하게 되면 정말 약한 걸까요? 오늘 아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봐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느 날 아린이는 친구 하늘이와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이 한 번 튕기더니 멀리 날아갔어요. 아린이가 재빨리 뛰어가 공을 잡으려는데 하늘이도 동시에 손을 뻗었어요. 나 먼저. 아린이가 말했어요. 나도. 하늘이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린이의 손이 하늘이의 팔을 툭 쳤고 하늘이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아, 하늘이가 아픈 듯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린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냥 못 본 척하고 공을 집었어요. 그냥 사고였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하지만 가슴 한쪽이 뻐근했어요. 이상하게도 하늘이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어요.
그날 밤 아린이는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작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무야, 아린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내가 사과해야 할까? 나무는 바람결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아린이의 말을 듣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사과하면 내가 약해 보일 거야. 꼭 지는 것 같단 말이야. 아린이는 나무를 보며 다시 중얼거렸어요. 그때 나무가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어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사과할 수가 있어. 아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용기? 그 말이 마음에 남았지만 여전히 사과하는 건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아린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어두운 숲속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저 앞에 하늘이가 서 있었어요. 하늘아, 미안해. 아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하늘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숲속의 작은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아린아.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아린이의 가슴 속에서 무겁던 돌덩이 하나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린이는 학교에서 하늘이를 보자마자 마음이 콩닥거렸어요. 하지만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하늘아, 어제 미안했어. 하늘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빙그레 웃어주었어요. 괜찮아. 나도 너랑 공을 같이 잡으려고 너무 급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린이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아린이는 다시 작은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나무야, 오늘 사과했어. 나무는 살랑살랑 잎을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어땠니? 아린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그리고 그날 밤 아린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는 별들이 있대요. 과연 이 별들은 어떻게 반짝일까요? 함께 들어볼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아리의 머리 위에는 3개의 작은 별이 떠 있어요. 고마워 별, 미안해 별, 사랑의 별. 하지만 이 별들은 아주 수줍음이 많아요. 아리가 부를 때마다 살짝 반짝였다가 금세 사라져버리죠. 아리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별들이 예쁘게 빛날까? 그런데 어느 날 아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아리는 친구 태온의 집에 놀러 갔어요. 태온 엄마가 따끈따끈한 쿠키를 내주셨어요.
와, 맛있다. 그런데 태호가 말했어요. 이거 우리 엄마가 직접 정성껏 만든 거야. 맛있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리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고마워 별이 작게 반짝였지만 아리가 부르지 않으니 금세 어두워졌어요. 그때 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편하게 해봐. 고맙습니다. 아리는 쑥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고마워 별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태호 엄마도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어요. 천만에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아리는 처음으로 고마워를 말한 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고마워 별이 더 환하게 빛났어요. 집에 가는 길, 아리는 동네 강아지 뿌리를 만났어요. 아리는 장난치고 싶은 마음에 뿌리 꼬리를 살짝 잡아당겼어요. 뿌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아리의 머리 위에서 미안해 별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아리는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왠지 더 부끄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때 뿌리 주인 할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아리야, 뿌리가 깜짝 놀랐나 봐. 뿌리한테 미안하다고 해볼래? 아리는 머뭇거리다가 살며시 말했어요. 미안해, 뿌리야. 그러자 미안해 별이 환하게 빛나면서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뿌리는 금방 꼬리를 살랑거리며 아리를 핥아주었어요. 이야, 미안하다고 하니까 진짜 기분이 괜찮아졌어. 아리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미안한 말을 꺼내니까 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편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미안해 별도 더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날 밤 아리는 엄마 옆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나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네. 아리의 머리 위에서는 사랑의 별이 아주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리는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때 엄마가 아리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리,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사랑해. 아리는 엄마를 꼭 안으며 엄마, 나도 사랑해. 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사랑의 별이 가장 환하고 따뜻한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따뜻하게 웃으며 아리를 꼭 안아줬어요. 아리는 마치 따뜻한 햇살이 마음속에 가득 스며든 것 같았어요. 아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고마워 별, 미안해 별, 사랑의 별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리는 이제 이 별들이 절대 어두워지지 않도록 자주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득 품고 깊은 잠에 들었답니다.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오늘도 함께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반짝반짝 비밀 연못. 숲속 작은 마을 구불구불 너구리 골목에는 장난꾸러기 너구리 보보가 살고 있었어요. 보보는 하루 종일 숲을 뛰어다니며 바삭바삭 낙엽을 밟고 놀았어요. 오늘도 재밌는 걸 찾아볼까? 그때 친구 다람쥐 토토가 살랑살랑 작은 발걸음으로 다가왔어요. 보보야, 내일 밤 너한테만 특별한 곳을 보여줄게. 보보의 눈이 반짝였어요. 특별한 곳? 어디? 토토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그건 비밀이야. 내일 저녁에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만나자. 보보는 신나서 낙엽을 차며 말했어요. 좋아, 내일 꼭 갈게. 하지만 보보는 약속을 하고도 기억을 잘 못하는 너구리였어요. 다음 날, 숲속에는 보슬보슬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보보는 나뭇잎 아래에서 톡톡톡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나른해졌어요. 오늘은 그냥 푹 잘까? 그때 멀리서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보야, 어디 있니? 토토의 목소리였어요. 보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맞다! 약속했었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보보가 도착했을 때 토토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잔잔한 빗소리를 들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보야. 토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또 약속 잊었지? 보보는 나뭇잎에 묻은 빗방울을 툭툭 털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에이, 한 번쯤 늦을 수도 있지. 하지만 토토는 말없이 젖은 꼬리를 톡톡 털며 돌아섰어요. 보보는 가슴이 몽글몽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토토가 정말 속상한가 봐. 보보는 토토를 향해 다가가 나뭇잎을 살짝 흔들며 말했어요. 토토야, 미안해. 내가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토토는 조용히 보보를 바라보았어요. 진짜? 이번엔 안 잊어버릴 자신 있어? 보보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번엔 절대 안 늦을게. 약속은 꼭 지킬게. 토토는 고민하듯 꼬리를 살짝 흔들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그럼 내일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만나. 그날 밤, 보보는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보보는 해가 지기도 전에 나뭇잎을 살짝살짝 밟으며 도착했어요. 토토야, 내가 제일 먼저 왔어. 토토는 활짝 웃으며 보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토토는 보보를 데리고 비밀 장소로 향했어요. 울창한 나무 뒤쪽 작은
작은 연못에 반짝이는 별들이 비치고 있었어요. 보보는 숨을 멈추고 속삭였어요. 우와, 여기가 비밀 장소였구나. 그날 밤 보보는 고요한 빗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기분으로 잠이 들었어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친구가 되었거든요.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오늘은 마법의 베개가 들려주는 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마법의 베개가 들려주는 꿈 이야기. 지우는 자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대. 바로 마법의 베개에게 속삭이기. 오늘은 어떤 꿈을 꿀까? 지우의 베개는 평범한 베개가 아니었대. 밤이 되면 베개는 조용히 숨을 쉬었고 지우가 기대면 따뜻한 속삭임이 들려왔대. 오늘은 말이야, 아주 특별한 꿈을 준비했어. 베개는 부드러운 솜털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대.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베개를 꼭 껴안았대. 베개에 기대는 순간 지우는 둥둥 떠올랐어. 부드러운 솜구름 위를 둥실둥실 날아서 꿈나라로 향하는 길. 처음 도착한 곳은 사탕나무가 가득한 숲이었대. 나뭇잎이 아니라 솜사탕이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포근하고 달콤한 냄새가 났대. 우와, 이거 먹어도 되나? 지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자 사탕나무가 속삭였어. 한 입만, 꿈나라에서는 뭐든 한 입만. 지우는 한 입 깨물었어. 폭신폭신하고 달콤한 맛. 입안에서 살살 녹았대. 지우야, 이번엔 기차를 타볼까? 베개가 말하자 커다란 별빛 기차가 나타났대. 기차는 반짝이는 별 조각으로 만들어졌고 칙칙폭폭 소리 대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어. 기차에 타자마자 창밖으로 우주처럼 반짝이는 밤하늘이 펼쳐졌어. 지우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스르르 눈이 감길 뻔했어. 아니야, 아직 더 보고 싶어. 지우는 눈을 비비며 기차 창문에 바짝 붙었어. 그때 작은 달토끼가 창밖에서 손을 흔들었어. 안녕, 너도 꿈 여행 중이야? 지우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대. 응, 난 마법 베개랑 같이 가고 있어. 달토끼는 웃으며 말했어. 좋겠다. 마법 베개랑 함께하는 꿈은 정말 포근할 거야. 기차에서 내리자 이번엔 눈앞에 바다가 펼쳐졌어. 하지만 이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었대. 파도가 아니라 하얀 구름 물결이 찰랑거렸대. 이곳은 꿈의 바다야. 여기선 푹 쉬기 딱 좋아. 베개가 나지막이 속삭였어. 지우는 구름 파도 위로 몸을 맡겼어.
마치 푹신한 요거트 위에 둥둥 떠 있는 느낌이었대. 몸이 가벼워지고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대. 지우야, 이제 슬슬 잘 시간이지 않을까? 베개가 다정하게 물었어. 지우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고개를 저었대. 조금만 더. 하지만 이젠 정말로 졸렸어. 지우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속삭였어. 내일도 멋진 꿈 꾸게 해줘. 베개는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대. 그럼 잘 자, 지우야. 내일 또 보자. 그렇게 꿈나라의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왔고 지우는 포근한 베개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었대.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오늘은 구름이 되는 법이라는 동화를 들려줄게요. 작은 물방울이 어떤 여행을 하는지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구름이 되는 법. 고요한 호수 한가운데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가 조용히 떠 있었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바람이 살랑살랑 스쳐가고 물결은 조용히 출렁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언젠가 나도 어디론가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물방울은 가만히 속삭였어요. 하지만 호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잔잔한 물결만이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날 햇살이 유난히 포근하게 내려앉았어요. 햇살은 물방울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구나. 그 순간 물방울의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물방울을 감싸 안았어요. 내 몸이 어디로 가는 거지? 물방울은 살짝 두려워졌어요. 호수 위를 떠나 공기 속으로 스며드는 기분은 이상했어요. 하지만 바람이 속삭였어요. 걱정하지 마. 넌 지금 아주 멋진 여행을 떠나는 거야. 물방울은 점점 위로 올라갔어요. 나뭇잎 위에서 반짝이던 물방울들도 꽃잎 위에서 잠자던 물방울들도 하나 둘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햇살이 길을 비춰주고 바람이 조심스레 등을 밀어주었어요. 올라가면서 물방울은 호수를 내려다봤어요. 언제나 넓다고 생각했던 호수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온 거야? 물방울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위로, 위로, 점점 더 높이. 어느새 물방울은 하늘 위에 있는 작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너도 올라왔구나. 작은 물방울들이 반갑게
함께 인사했어요. 어떤 물방울은 강에서 왔고 또 어떤 물방울은 바다에서 왔대요. 어떤 물방울은 꽃잎에서 아침 이슬로 반짝이던 친구였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물방울들은 천천히 하나로 모여들었어요. 조금씩 천천히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구름이 되었어요. 구름이 된 물방울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호수도 숲도 작은 마을도 보였어요. 이제야 알 것 같다. 나는 늘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흐르고 흘러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였어. 물방울은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구름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바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이야. 물방울은 아쉬웠어요. 하늘에서 보는 세상이 참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다시 만날 거야. 그렇게 물방울은 천천히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나뭇잎 위로, 작은 연못으로, 그리고 어떤 물방울은 다시 호수로 돌아갔어요. 물방울은 조용히 웃었어요. 나는 다시 흐르고 다시 떠나고 다시 만날 거야. 그게 바로 구름이 되는 법이니까. 그렇게 물방울은 조용한 빗방울이 되어 새로운 여행을 떠났어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언젠가 다시 햇살을 따라 하늘로 오를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포근한 꿈나라로 떠날 준비 됐나요? 오늘은 느리지만 따뜻한 여행을 떠나는 구름토끼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구름토끼의 느린 여행. 어느 맑은 날, 하늘 한가운데 포근한 구름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에는 구름으로 만들어진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었죠. 구름 강아지는 몽글몽글 뛰어다녔고, 구름 고양이는 나른하게 하늘을 둥둥 떠다녔어요. 그 중에서도 작고 귀여운 구름 토끼가 있었어요. 구름 토끼는 하늘을 둥실둥실 떠다니는 걸 참 좋아했대요. 하지만 친구들보다 조금 느렸어요. 또 내가 제일 늦네. 구름 토끼는 한숨을 쉬었어요. 구름 강아지는 쌩쌩 달리며 말했어요. 야, 토끼야, 좀 더 빨리 가봐. 이렇게 천천히 가면 재미없잖아. 구름 고양이도 몸을 둥글게 말며 웃었어요. 맞아. 넌 우리보다 항상 늦는 것 같아. 구름 토끼는 조금 속상했어요.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난 왜 이렇게 느릴까? 그래서 구름 토끼는
빨리 가는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뒷다리를 힘껏 밀어봤어요. 하지만 퐁 하고 힘없이 떠오를 뿐 속도는 별로 나지 않았어요. 난 역시 느려. 구름토끼는 풀이 죽었어요. 그날 밤 구름토끼는 하늘을 둥둥 떠다니다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았어요. 달님이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구름토끼야, 걱정하지 마. 천천히 가는 것도 좋은 거란다. 정말요? 구름토끼는 의아했어요. 빨리 가야 더 멋진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살랑살랑 불어오는 밤바람이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 천천히 가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 구름토끼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말 그럴까? 다음 날, 구름토끼는 친구들과 함께 하늘 여행을 떠났어요. 친구들은 쌩쌩 달려나갔어요. 하지만 구름토끼는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떠올랐어요. 그 순간 작은 무지개 조각이 눈앞에 반짝였어요. 우와, 이렇게 가까이서 무지개를 본 건 처음이야. 구름토끼는 무지개 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반짝이고 구름 속에 스며드는 빛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예쁜 장면을 볼 수 있다니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 구름토끼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조금 더 날아가자 어디선가 작은 새 소리가 들렸어요. 구름토끼는 소리를 따라가 보았어요. 여기 새 둥지가 있었네. 둥지 속에는 아기 새가 있었어요. 하지만 둥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럴 때는 구름토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둥지를 구름으로 감싸주었어요.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둥지가 편안해졌어요. 아기 새는 기분 좋은 듯이 포근하게 잠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빨리 날아갔다면 이 아기 새를 보지 못했을 거야. 그때 멀리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토끼야, 너 왜 이렇게 늦어? 구름토끼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난 천천히 가는 게 좋아. 그래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었어. 구름 강아지와 구름 고양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말? 응,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도 보고 아기 새도 도와줄 수 있었거든. 구름 친구들은 토끼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다음엔 천천히 가볼까? 그날 밤 구름토끼는 포근한 구름 침대에 누워 달님을 바라보았어요. 달님이 다정하게 속삭였어요. 구름토끼야, 오늘 참 잘했어.
구름토끼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잠이 들었어요. 나도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포근한 밤이에요. 오늘은 따뜻한 달빛 아래에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달님이 사랑해 라고 말했어요. 깊고 고요한 밤, 하늘 위 둥근 달님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창가에 누운 작은 아이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나는 사랑받고 있을까? 그러자 부드러운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아이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물론이지. 넌 아주 소중한 아이란다.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달님이 말하는 거야? 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는 언제나 널 보고 있단다. 네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곁에 있어. 아이의 마음이 간질간질해졌어요. 정말? 나를 사랑해요? 달님은 더 환하게 빛나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넌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때 부드러운 밤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어요. 아이의 머리맡에 있는 곰인형도 살짝 흔들리며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사랑해. 창밖에서 바람이 스치며 나뭇잎이 속삭였어요. 우리도 널 사랑해. 반짝이는 별들도 깜빡이며 속삭였어요. 우리도 널 사랑해. 아이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는 사랑받는구나. 달님은 부드럽게 아이를 바라보며 자장가처럼 속삭였어요. 그럼 언제나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어. 아이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달님은 조용히 아이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어요. 잘 자, 사랑하는 아이야. 내일도 널 사랑할게.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오늘은 토끼 루나와 보글보글 마법 숨결이라는 동화를 들려줄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토끼 루나와 보글보글 마법 숨결. 깊고 푸른 숲속 귀여운 토끼 루나가 살았어요. 루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고 높은 곳까지 펄짝 뛰어오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대요. 바로 짜증이 나거나 속상할 때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었죠. 루나는 가끔 친구들이 실수하면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지르거나 발을 쿵쿵 구르곤 했대요. 그러고 나면 늘 후회가 되었지만 화가 나면 멈추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날 아침, 루나는 친구인 다람쥐 포포와 함께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포포는 항상 밝고 활발한 친구였죠. 루나야, 오늘 학교 끝나고 도토리 따러 갈래? 포포가 신나게 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포포가 실수로 루나의 꼬리를 밟고 말았어요. 포포, 너 왜 그래? 루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발을 쿵쿵 구르며 소리쳤어요. 포포는 깜짝 놀라서 황급히 말했어요. 미안해, 루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실수였어. 미안해. 하지만 루나는 이미 기분이 나빠져 버렸어요.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화산처럼 화가 끓어오르는 것만 같았어요. 나 진짜 화났어. 너랑 안 놀 거야. 루나는 단단히 삐쳐서 앞서 걸어가 버렸어요. 포포는 루나를 따라가며 말했어요. 루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루나는 이미 너무 화가 나서 포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학교에 도착한 루나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얼굴이 잔뜩 찌푸러져 있었죠. 그때 부엉이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루나야, 무슨 일이니? 무척 화가 난 것 같구나. 루나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포포가 제 꼬리를 밟았어요. 너무 아팠고 기분도 나빴어요. 부엉이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루나야, 화가 날 때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면 친구가 더 놀랄 수도 있어. 그러면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단다. 루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혹시 보글보글 마법 숨결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니? 보글보글 마법 숨결이요? 루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부엉이 선생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방법은 아주 간단하단다. 두 손을 동그랗게 모으고 마치 따뜻한 수프를 식히듯이 호 하고 천천히 불어보는 거야. 그걸 하면 뭐가 달라져요? 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을 거란다. 그리고 숨을 쉬면서 천천히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 보는 거지. 루나는 속눈샘 치고 손을 모으고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신기하게도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던 화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부엉이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네 기분을 말로 표현해 볼까?
네가 왜 화가 났는지 친구에게 직접 말해보는 거야. 루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포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포포, 아까 네가 내 꼬리를 밟았을 때 정말 아팠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화를 낸 거야. 포포도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루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너랑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어. 그제야 루나는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날 이후 루나는 화가 날 때마다 보글보글 마법 숨결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기분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포포와 또 다른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포포가 장난치다가 루나의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루나는 순간 부글부글 화산이 될 뻔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포포, 내 책이 떨어져서 속상해. 다음에 장난칠 때 조심해 줄래? 포포는 얼른 책을 주워주며 말했어요. 미안해, 루나. 다음부턴 더 조심할게. 루나는 크게 웃었어요. 괜찮아. 우리 도토리 따라가자. 그렇게 두 친구는 나란히 숲속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제 루나는 화가 날 때도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루나처럼 우리도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보글보글 마법 숨결을 써보면 어떨까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잘 자요.